어색한 침묵의 시간,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까요? 일단 어색한 침묵의 순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순간이 길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재미없는 인간으로 보면 어떡하지?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고, 불안감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는데요. 나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주고받는 소통의 대화가 아니라 나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일방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말 실수는 상대로 하여금 나를 무례한 사람 혹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상대는 나의 전체를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화는 상대와 내가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운 좋게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렀다고 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말하는 텀이 줄어들겠죠. 상대의 말의 할당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 나의 말의 할당량은 늘어난 상태로 대화의 패턴은 조율될 거예요. 그럼 나의 말이 끊기는 순간 더욱더 긴 침묵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다시 내가 더욱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욱더 어색한 분위기가 두 사람을 덮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은 무조건 티가 난다는 겁니다. 긴장되고 땀나고 목소리는 떨리고 이런 모습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땐 차라리 불안하다고 말을 하세요. 소개팅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긴장되네요. 와 같은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가 뚝딱이인 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긴장하고 불안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나의 잔실수를 보고 나의 전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판단한 그 사람의 잘못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작은 것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습성에 가까워요. 따라서 굳이 상대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긴장되네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색한 건 싫은 게 아닙니다.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긴장감 있는 관계라는 의미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색함을 굳이 물리쳐야 될 필요성 혹은 그런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어색함을 굳이 물리쳐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는. 자, 그럼 오케이, 어색할 수 있는 건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처음엔 확장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들이죠.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는 뭐예요? 직장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런 식의 큰 카테고리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대는 질문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겠죠. 첫 번째,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이번 주엔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아요. 두 번째,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이번 주 주말은 독서 모임이 있어서 강남역 미드놀 심리상담센터에 갈 것 같아요. 네, 홍보 받습니다. 만약 첫 번째 경우라면 큰 카테고리의 주제를 스위칭합니다. 주말엔 집에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죠. 혹시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 있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카테고리의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카테고리를 줌인하듯 좁힙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독서 모임에서는 어떤 주제의 책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어떤 책 읽으세요? 라고 안 했습니다. 어떤 주제까지만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당한 범위까지만 줌인하듯 좁히시는 거예요. 만약에 심리학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줌인까지 가능해진다 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심리학 좋아하는데 혹시 양수인간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내가 세부적으로 줌인할 수도 있고요. 심리학 좋아하는데 혹시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라고 상대에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 이후의 대화는 다른 큰 카테고리로 줌 아웃하고 주제를 스위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서로에 대한 딥한 얘기로 넘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혹시 심리학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심리학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겠죠. 결국 대화의 본질은 너와 나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는 있는데 뭔가 피상적인 대화는 너와 내가 빠진 대화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재미있다. 그건 아마 너와 나의 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대화를 잘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나 스스로 다양한 삶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나와 상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일 거예요. 그래야 너와 나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대와 대화가 잘 안 된다. 그건 상대가 나를 싫어하거나 상대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일 수 있으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체인징, 줌인, 줌아웃 기법만 활용해도 굳이 심리 코칭까지 받지 않으셔도 어색한 상황에서 대화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부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